여러분, 수요일 아침에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 7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 2개 갖고 나왔습니다. 열어주세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알테시. 예, 딱 알겠죠? C는 차이나고 알리, 테무, 쉬인. 예, 요런 중국발 이커머스가 국내 기업들에도 지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중소기업계에서도 자료가 나왔죠. 이 중국 직구 업체 겨냥해가지고 이 피해가 많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도 내놨고, 최근에 공정위가 중국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같이 내놨습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 직구 전체 절반 이상이 중국이 됐거든요. 지난해 3조 3천억 원 정도 이제 통관이 됐고, 이 전자상거래 통관 건수 자체만 봐도 1억 3천 건이 넘습니다. 1년 사이에 36%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겁니다. 미국은 오히려 줄었고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과 같이 이제 국내에 진출한 중국 앱을 통해서 이 중국 직구가 쉬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가장 큰 요인은 가격 격차 때문에 중국산 이 플랫폼이 국내에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걸 겁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가 정식 수입하는 거랑 현지에서 직접 사는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현지에서 사는 게 싸겠죠. 저희가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이 삼성증권의 자료인데, 이 야채 다지기라고 하잖아요. 이 누르면 이제 야채 다질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국내 플랫폼, 국내 쇼핑몰에 살 때랑 중국에 살 때 똑같은 제품을 이제 찾아놨습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다. 맞습니다. 여기다 뭐 인증 비용이나 이런 거 조금 더 들여서 비싸지는 구조가 있는데, 택배를 감안하더라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3,000원 이하로 살 수가 있는데, 뭐 11번과 같은 우리나라 쇼핑몰에서는 14,000원 이상에 사게 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산 직구가 같은 제품인데 5분의 1 정도로 싸네? 라는 생각을 알리에서 하게 되는 거죠. 2,600원짜리가 11번가에서 14,000원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제품 기준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 소비자들 보면은 국내 쇼핑몰에서 괜찮은 제품 있다 싶으면은 알리라든가 테무 이런 데 검색해서 더 싸면 그거 사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사실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특히나 저가 유통망으로 뭐 유명했던 비상장 기업이지만 다이소라든가 아니면 국내 이 저가 패션 플랫폼에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분석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 매장들이 이커머스, 그러니까 이 온라인 플랫폼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최근에 약진하는 이 뭐 알테쉬라고 이제 묶여서 보이고 있죠. 알리, 테무, 쉬인 이런 중국 플랫폼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유통만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대형 상장사들한테도 중국 플랫폼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 주주총회를 네이버가 했죠. 이때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질문이 사실 또 중국이었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AI랑 커머스, 그러니까 쇼핑으로 성장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질문들은 중국 플랫폼이 심상치 않다, 직구가 심상치 않은데 네이버 미래의 경쟁력 그러면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 커머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해법 뭐냐, 이런 날선 질문이었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답을 하긴 했습니다. 중국의 쇼핑몰 성장세가 가파른 거는 맞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들 중국 플랫폼이 네이버에 광고 주는 파트너 역할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쪽에서는 이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매출 쪽에서 도움이 될지 협업하면서 기대를 걸 수도 있고 기회로 삼아보겠다, 이렇게 좀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아, 광고 매출은 얼마나 되겠어요? 쇼핑에서 경쟁 이쪽에서 이제 피해가 더 크겠죠, 사실. 맞습니다. 네이버 쪽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제 주주들을 안심시키는 발언, 또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발언인 것도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설명은 기존에 네이버 쇼핑 들어와가지고 물건 팔고 있는 중국 이제 물건 떼와가지고 파는 기존 업체들이 현재 직구 플랫폼에 밀려서 잠식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신 대로 간과한, 그러니까 떼놓고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면은 걱정이 기대보다는 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신 기자는 C커머스 한번 해봤습니까? 알리나 테무에서 물건 사봤어요? 저도 사봤는데 네. 이제 그 중국 플랫폼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친구 초대하면 조금 더 싸게 해주고 이렇게 보니까 저도 혹해가지고 산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 뭐 몇백 원짜리도 많고, 저도 뭐 열 몇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샀는데 받자마자 한 두세 개는 바로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알리나 테무 뭐 이렇게 긍정적인 뭐 가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매기 역할을 하는 거죠,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AS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거 쓰기 어려운 제품들, 그런 것도 좀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이버나 쿠팡 이런 것들, 방금 이제 네이버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죠. 네이버는 그렇고 저도 뭐 쿠팡 지금 뭐 회원이긴 합니다만 쿠팡 쪽은 어떻습니까? 쿠팡 쪽이 사실 최근에 전성기가 왔죠. 이제 여러 가지 재무 구조도 좋아졌고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결제 흑자도 기준으로 냈죠. 맞습니다. 결제 기준으로 이마트 제쳤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 쿠팡이 됐는데 이 전성 시대가 중국 때문에 짧아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데이터 살펴보면은 쿠팡을 이용하는 월간 활성자 이용수 그러니까 MAU라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900만 명을 이제 월간 기준으로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가 관측이 됐습니다. 근데 활성 사용자입니다. 액티브 맞습니다. 유저. MAU입니다. 예. 예. 근데 같은 기간에 국내에 입석한 중국 플랫폼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쇼핑 앱 기준으로 이 4위에 올라간 것이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여기에 활성 이용자 수가 1년 만에 560만 명으로 1년 전이랑 비교하면 2배가 늘었고요. 쿠팡이 떨어지는 동안 중국 플랫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테무는 아직 반년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460만 명까지 활성 이용자 수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뭐 쿠팡의 경쟁자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갑자기 중국의 플랫폼들이 크게 지금 견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알리, 테무, 쉰 이런 곳들이 지금 국내에서도 막 커지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조금 우리 이익을 볼 만한 반사이익을 볼 만한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존 이커머스 업체들한테는 타격일 수 있겠지만 이 관련해서 택배라든가 아니면 결제단에서는 어떤 기업들 유망하냐 아니면 혹은 그동안에 걱정이 많았던 것들 지금이 매수 기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온라인 결제 사업하고 있는 이 NHN KCP 이 회사에 대해서는 증권가가 최근에 보고서를 내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의 약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이 회사의 마진율보다는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NHKCP가 이 1분기 비수기에도 실적을 선방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아직 거래 대금에서 전체적으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점점 늘어난 데 주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삼성증권은 물류 관련해 가지고 CJ대한통운에 매수 기회가 지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최근에는 경쟁 입찰을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CJ대한통운이 알리익스프레스랑 수의 계약을 맺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 알리익스프레스의 택배 물량을 국내에서 80%를 소화했는데 이게 5월부터는 경쟁 입찰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CJ대한통운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네. 삼성증권이 봤을 때는 그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최근에 이제 풀필먼트라고 해가지고 국내 전체 물류 이 처리 동량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앞으로, 아마존이나 예. 쿠팡이 이제 풀필먼트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자체 통관 시설을 가진 물류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NHN, KCP, CJ, 대한통운 이 두 종목 수혜를 입을 거다 이렇게 증권업계 전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여러분들 걱정이 많은 유가입니다. 요즘에 휘발유 넣으려고 하면 뭐 서울에서 1,600원 밑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거의 1,700원 이렇게 줘야지 지금 기름을 넣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국제 유가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어느덧 배럴당 80달러를 계속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지금 국제 유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게 사실 그동안 지난해 있었던 전망치보다도 높은 겁니다. 지난해는 이제 배럴당 한 77달러 WTI 기준으로 있을 거고 올해는 한 81달러 선이 될 거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넘어갔죠. 이게 1분기부터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1분기 추가 감산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90만 배럴 하루에 더 줄이겠다라는 얘기 이후에 나타난 흐름입니다. 여기에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얘네들 독점 카르텔 독점은 아니고요. 독과점이죠. 한 50% 정도 글로벌 이제 생산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독과점 카르텔입니다. 이거 깨야 되는데. 조금 뒤 또 설명드리겠지만 사우디의 속셈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미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세입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사이클이 연장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에 드렸었는데 올 들어서 현재까지 미국의 원유 수요가 하루 1,530만 배럴 기준이고요.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5% 정도 늘어난 겁니다. 미국의 경기가 좀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미국 사람들 소비 자체가 엄청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차량 이동 거리 자체가 늘었냐 줄었냐를 저희가 원유가 어떻게 이제 수요가 오를 것인가 말 건가 보는데 요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2월 기준으로 LA 한국 물동량이 전년 대비 60% 정도 늘어났습니다. 경기가 이제 수입 측면에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우리나라 공항의 국제선 이용 추이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코로나 이전 회복하고 있는 것도 유가 상승의 요인됐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드라이빙 시즌 이제 막 시작되죠. 여행 다니고 뭐 이럴 때는 이제 휘발유가 또 필요하고요. 네. 국내 정유주들 흐름도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다면서요. 휘발유 가격 올라가면은 이제 저희 차 타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 안 좋지만 정유주 투자자 입장에선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이 기대감이 이제 현실로 이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 추세고 이 정세 마진 요새 약간 출렁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거다 이런 전망이 유지되면서 정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유사들한테 전제 마진이 보통 배럴당 4, 5달러 정도, 4달러에서 5달러 정도가 보통의 손익분기점이라고 보는데 지난 2월에는 이게 15달러 넘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정유주들이 받고 있는데 S-오일 같은 경우가 연저점 대비 주가가 지금 22% 정도 높아졌고요. GX 칼텍스는 지주사, 뭐 GX 그리고 GS 그리고 현대오일뱅크도 지주사인 HD 현대 주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졌다 올라갔네요. 떨어졌다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 부분이 1분기 흑자 전환할 거다 전망이 나오고 있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올 1분기에 S-오일의 매출이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는 컨센서스 넘어서는 9조 3천억, 영업이익은 5,500억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 턴어라운드를 한 모습을 지금 정유주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유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 정유주들 조금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유가 상승 전망은 유가 전망 어떻게 보고 있고 변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고점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슈를 해서 말씀 안 드리겠죠. 유가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하락 변수보다는 상승 변수가 상반기까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시장의 전략 비축유 그 원유 가격 많이 올랐을 때 풀었거든요. 이것 재매입 의사를 이번에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4천만 배럴 정도 있다고 보고요. 중국도 현재까지 원유 재고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가 올라가면 중국이 원유 재고를 그동안 쌓았던 거 풀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은 아직 하나 남아 있는 거고 또 하나 이게 좀 중요한 상승 변수가 있는데 사우디의 아람코 이게 2분기, 3분기 안에 추가 IPO를 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 잘 받으려면 유가가 적어도 떨어지지 않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가는 하방 압력을 크게 안 받는 구간이 적어도 상반기까지 발생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네, 간단하게 사우디가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감산하면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하락 요인 변수도 짚어봐야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락 요인은 아마 상반기 이후 적어도 8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증권가 분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캐나다산 원유가 지금 송유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출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공사가 완공되고 이 물량이 풀리는 시기가 8월 정도로 예측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반기까지는 유가의 상승 압력이 더 셀 거다 이런 전망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